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걸 다행이냐 불행이냐라고 보면 사실 오늘 하루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저점을 깼고 이 저점을 깬 상태에서 시원하게 차라리 밀려 가지고 이 패닉 셀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며칠 안 보고 말면 되는데,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흐름 자체는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일 흐름은 괜찮았는데 요 흐름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호재성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고, 미국도 이대로 가면 금리 인상을 못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니까 바로 원자재가 급락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으면 물가에 또 부담을 주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패닉셀이 나와서 완전히 환기가 되려면 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고객 예탁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신용융자를 보시면 22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융자가 적어도 한 3-4조 까일 정도로 폭락이 나와야, 예, 그래야 이제 이 투자도 좀 환기가 되는데, 근데 이 투자 예탁금 그리고 CMA 잔고도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합쳐서 한 130조 원이 대기 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대기 자금의 유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고 이 하방에서 경직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이러면 조정을 받아 가지고 깨끗하게 설사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복통을 앓는 셈입니다. 복통을 앓고 하루 있고 이틀 지나다가 겨우 이 복통이 가라앉는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이 지루한 흐름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바뀌려면 연준의 어떤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증시 부양책을 아주 강력하게 내놓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필요한 증시 부양책은 이 원화 약세를 용인하고, 예, 그리고 해외로 간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도 좋습니다. 원화 약세면. 예, 주식에서 까인 거 환율로 조금 만회가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 같은 거 폐지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나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 지원, 특히 저는 이 기업들 지원책 중에서 이 태양광 사업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데, 태양광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산에 멀쩡한 산 이거 깎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한다, 이런 거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이런 거 반대지만 이 건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을 보면 요 그 태양광 용량, 그러니까 개통 연계 용량을 보면 이 개통 연계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이걸 보면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해서 발전 제한을 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력 사용량은 적은데 전라남북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전국 발전소의 한 거의 60%가 전라도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출력 제한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모르는 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 데나 찍었는데 여기 보면 여유 용량이
12,000이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태양광 설치해서 출력 제한이 걸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참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걸린다는 지역은 대체로 좀 과장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섬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육지에 송전이 안 되니까. 그럼 섬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뭐 주식하고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재밌게 신안군이 섬이니까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신안군 일부 지역 북항이라는 데는 여유 용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도 여유 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그 섬 지역이니까 이 육지로 출력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들은 이제 설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태양광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산 깎아서 하는 거 멀쩡한 땅에 농지에다가 태양광 세우는 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놀고 있는 지붕에 세우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 공장 매매 관련해서 3건을 관심을 등록해 놨습니다. 네이버에. 네,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여기 관심 매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관심 매물 제가 공장 3건을 넣어놨는데 지금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요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공장을 관심 매물에 넣어놨냐면 저기 싸고 그래서 요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요 투자금 회수가 다 되는 공장들을 관심 매물로 넣어놓고 이제 돈만 들어오면 이거 사야지 대출 끼고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다 사가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 사가지고 임대 주고 또 태양광 발전까지 하면 이거 수익률이 괜찮은데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하나가 이겁니다. 6억짜리 공장이었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가 대략 한 250kW 정도 되는 거였고 그러면 이거 대출 끼고 사면 한 2억 정도면 삽니다. 대출 4억 그리고 태양광 설치할 때 대략 이 정도면 한 3억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다 대출로 받고 이랬을 때 2억 투자해가지고 나머지는 대출 굴리면서 총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250kW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시간 지나면 이제 이 공장과 땅은 남는 대출 갚는다고 일 다 보는 거지만 뭐 이런 구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순식간에 팔려버립니다. 공장이. 아파트도 아니고 공장이. 그래서 이 공장의 황금성을 높여준다. 태양광 발전이. 두 번째, 뭐 임대료든 직접 발전을 하든 추가 수익을 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선 기자재 쪽 업체들한테 지붕 임대 쪽으로 제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당장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임대료 태양광 지붕 임대료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이러면 이제 서로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직접 발전을 하는 건 대부분 은행에서 그 공장이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정책적으로 해주라는 제도가 있지만 은행들이 이 제도가 있어도 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이고 노는 지붕 이렇게 가려놓으면 여기 태양광으로 요 열 차단도 돼서 뭐 캠핑카 같은 거 제작하는 데는 정말 더운데 이 패널 설치하고 한 5도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버섯 재배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적으로 태양광 설치는 지붕에 하는 건 괜찮다. 이게 또 제조업 지원책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뭐
OECD 어떤 그런 국제 협약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효과, 특히 공장의 어떤 회전율을 높여주는 거. 지금 공장 갖고 있는 업체들 공장 싸게 내놓으면 순식간에 나가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임대로 이렇게 돌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공장의 가치를, 공장이 아무리 커도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자금 돌리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정책이 제조업 지원의 효과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거를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둘 이렇게 추가를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제조업은 뭐 남지도 않는데, 이 제조업체들이 어떻게든 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게 요 태양광처럼 이런 묘수를 하나 더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산업연수원, 연수생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저렴한 임금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데리고 오든지. 이게 이제 국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뭐 현장에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채용해봤자 일도 안 한다. 물론 이제 한 40대 이상은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와도 권리만 찾다가 간다. 이 평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일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대 이상의 이런 분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이 제조업이 그냥 다 망하는 것이냐? 그러면 뭐 외국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외국인을 데리고 와도 최저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산업연수원 제도를, 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 충당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좋은 제도가 나오면 중소기업들은 잘 버틸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새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시장이 해외 증시하고 달리 다소 개선되는 부분을 보일 수 있다. 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또 엉뚱한 데로 샜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그 중소 제조업체들이 망하고 나면 대기업들도 그거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무너지지 않게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상황을 보고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에이, 이번에 새 정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정책 같은 거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아마추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주식 중소형주에 대한 평가도 이제 수출주를 제외하면, 수출주는 환율 때문에 괜찮으니까 수출주를 제외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고, 뭐 대기업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한동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저점을 깨긴 했지만 그래도 모양은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상태고.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이걸 채울 수 있는 거는 실적을 내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배당을 하든,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수급을 채울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선방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이제는 그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가상화폐 그거 뭐 시기 나쁠 때 나온 거 NFT 이런 거는, 그건 뭐 복사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이런 거, 이 단적인 애가 트위터를 첫 트위터, 예, 첫 트위터를 남긴, 이걸 NFT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뭐 얼마였더라? 5억인가? 5억인가 50억인가 팔았는데 10분의 1토막, 50억.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경매에 붙였더니. 이제 뭐 이런 게 바로 바닥이 드러나는데, 가상화폐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버텼냐? 주식보다 거래하기 좋고, 그래서 주식의 어떤 단타 수요가 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 게 가상화폐는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 되니까 유상 증자도 안 하고 물론 계속 채굴해서 수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식보다 나은 게 있었고 세금도 안 떼고 거래세도 안 떼고 이러니까 더 그랬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어떤 인식이 쪼끔씩 바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을?' IT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 기업들 뭐 해 가지고 닷컴만 붙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야 되지?' 그런 인식이 생기고 나서 마이너스 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면 줄일수록 가상화폐 쪽에서 먼저 유동성이 빠질 거고 예 그런 충격을 주식시장은 쪼끔 뒤늦게 받을 거니까 끔찍한 일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예 요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신호들 뭔가 해외 증시 대비 잘 버티고 바닥권에서 잘 버티다가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은 폭락이 나오더라.'라는 부분도 또 실현이 됐습니다. 오늘 폭락 장중에 말아 올리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 통계가 유효하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 예 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 요런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찍었고 제가 어제 편집을 안 한 걸 올려 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회수가 쪼끔 저조한데 편집을 안 하고 올린 거에 조회수가 한 300번 되니까 평소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도 편집 안 한 게 75 개니까 예. 비공개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뭐 수익 중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후회는 안 되실 겁니다. 물론 오늘 반등하고 아니면 짧은 시간에 반등하고 나면 '그냥 갖고 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게 수익 중에 정리했다라는 건 그렇게 이 뇌리에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말아 올려 버렸다. 두고두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그런 후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번 매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제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도 '저번에 그래 손절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후회했지. 나 손절 이제 안 해.' 그러다 진짜 박살 나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게 뭐 당장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음번 매매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정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쁜 통계는 거의 다 맞습니다, 좋은 건 안 맞아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 또 말아 올렸기 때문에 다소 예 마음이 괜찮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노터스라는 종목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쁠 때 파란색 종목이 있고 빨간색 종목이 가뭄에 콩나듯 있다. 이러면 사실 원칙은 저도 사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원칙은 요 파란 거 정리해서 빨간 거에 집중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항상 그렇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지나서 결과를 보면 빨간색인 종목이 더 잘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뭐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600원 안타깝게도 깨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무슨 종목이었지? 예. 노터스. 예 노터스를 보고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터스가 급등을 했고 수익 중이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이 하나 있어서. 예 이 종목이 분명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임상 관련된 사업 예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좋으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양호한 사업을 갖고 있고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좀 덜 먹더라도 5일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이탈하고 나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자체로만 보면 적정 주가 대비 그 한 2배 가까이 되는 주가니까 이걸 가지고 길게 간다라기보다는 이번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져간다. 추세가 끝나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정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GDP 대비 이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한국 증시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역성장을 하진 않을 거니까 GDP가. 예, GDP가 역성장을 하지 않고 연간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장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보통 시가총액하고 GDP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단 한 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뭘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예, 요 거품 덩어리가 하나 끼는 바람에 과거에는 GDP 대비 80% 되잖아. 예, 그렇지만 이제는 100%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100을 봤을 때 128 정도 되는. 그래서 한 고점 대비해서 30%만 빠져도 됩니다.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30%가 빠진다 그러면 3,300 기준으로 약 2,300에서 2,400 정도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정도 가면 이제 GDP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까지 빠지는 거고 거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DP가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따른 또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 여기서 뭐 더 내려봤자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예,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도 계속 사모은다, 줍는다, 싸졌으니까 계속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진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예, 왜냐하면 거품이 너무 심하게 꼈기 때문에 거품이 심하게 꼈을 때 이 거품은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꺾였습니다. 꺾이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승 때문에 매수하던 게 빠집니다. 오히려 하락 때문에 매도를 하는 수량이 늘어나고 그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증시가 적정한 수준이 얼마냐 GDP 대비해 가지고 뭐 과거 수준까지 돌아갈 만한 그런 이유는 없죠. 이때 금리 수준하고 또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최악의 경우 반토막 194 기준으로 100까지 와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뭐 다우 지수가 2만까지 가고 나스닥도 엉망진창이 되고 S&P 500도 구제불능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예상까지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전의 수준 이 정도까지 보더라도 한 150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만 상승이 매수를 낳고 있던 시장이니까 이 정도 빠지면 이제 하락이 매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적어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우리 증시보다 나쁠 것이다 앞으로. 그것도 한참 신흥국 대비해서 나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GDP 성장을 아주 거침없이 하게 되면 저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상태로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을 거고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난리 답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 종목들로 와서
네, CJ제일제당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좋은 실적은 매출과 이익을 동반해서 가져왔고 해외 쪽에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7조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4,357억인데 이 추이대로 가면 CJ제일제당은 거의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이고 매출도 아주 예상보다 더 많이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은 이제 남은 게 적정한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 추이대로 가게 되면 CJ제일제당의 적정 주가가 최소 10조 원 이상. 그리고 자산 총계를 보더라도 올해 말 기준으로 한 12조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프리미엄을 좀 더 줬을 때 적정 주가가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올랐지만 6만 원 6조 원밖에 안 된다. 12조 원, 12만 원이 아니라 아직까지 적정 주가의 반토막이다. 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또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빠지긴 했지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제 여기서 반격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CJ제일제당이 오늘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뭐 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10,000원 이하라면 뭐 이제 안심하고 사도 되지 않냐 이런 정서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반등도 요 봉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노레이의 반등이 이 봉이 있고 이걸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는 장대 양봉으로 이걸 하루 이틀치 거래를 순식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럼 단기 낙폭이 컸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어지고 나서 죽느냐 아니면 쐐기형으로 더 크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수습해서 수렴한 다음에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일정한 반등 이후에 수렴을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인터로저도 마찬가지로 잡아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잡아먹는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매매 관점, 수급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전일 매매한 사람들은 이런 모양이면 전일 매매한 사람들은 이게 많이 내려갔을 때 후달린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요때 시초에 안 판 거를 후회를 하고 그리고 장중 이런 변동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상태로 요 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빼버립니다. 그러면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 후달려서 손절할 사람들 다 하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걸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때 못 팔아서 고민하던 사람들 다 팔게 될 것이고 장중에 고민하고 못 판 사람들 팔 것이고 그리고 전일 뭐 저점에서 잡았다든지 아니면 금일 저점에서 잡았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거 다 받아낼 것이고 이걸 받아내고 올려버렸다. 해석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연속성 있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제너레이와 인터로즈 둘 다 괜찮은 오늘 반응이었다. 시장이 나쁜 것까지 치면 한 진짜 두세 배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CJ제일제당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제부는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제분 주가가 뭐 아주 각도기가 높게 해서 가파르게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만한 추세를 만들었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질 건지 이 하락 추세로 갈 건지 아니면 수렴하다가 방향을 다시 잡을 건지 결정을 할 텐데 좀 기세등등하던 시기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굉장히 좋고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도 털어내고 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은 많이 빠져서 가지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길래 그래서 한번 보는데 일단 기세 좋게 잘 올라가고 있다가 흐름이 꺾였습니다. 꺾이고 급락 패턴이 나오고 이 급락 패턴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다녀가는 정도로 선방을 했고, 그리고 오늘 2,600원부터 3,150원까지 등락이 있었고, 굉장히 큰 등락이고, 이런 등락이 영신금속 주가 흐름에서 일찍이 없었던 거 아니냐, 당일짜리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좀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적어도 저점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은 확인됐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는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영신금속 같은 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작은 사이즈의 회사가 공장이 뭐 10,000평이나 되고, 이 공장도 한 6,000평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공장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영신금속도 저기 지붕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근데 맞다. 그게 있습니다. 영신금속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영신금속 본사를 보시면, 여기 본사에 면적으로 따지면 지붕이 아주 어디까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을 탁 보면 거의 한 6,000평 이상 됩니다. 이거 뭐 부지로 따지면 10,000평 정도 될 텐데, 이 6,000평 되는 걸 태양광 설치를 안 하고 이 지붕 임대만 해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 나올 텐데 안 하는 이유,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이 알루미늄 여기 리사이클링 공장에서 이 분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들도 조금 문제가 돼서 보상을 받았다. 근데 이 지붕, 사실은 지붕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못한다, 어마어마한 어떤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니네 분진 날라와서 우리 태양광 수익 감소하면 그만큼 니네한테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분진 날리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진 날라오는 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영신금속 경영진께서 잘 저걸 수습해가지고 또 지붕을 활용해서 부가 가치를 또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주로서. 네, 그리고 종목 마지막으로 우진플라이. 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모양 자체가 또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봤자 안정감 있는 흐름이 있고, 아까 영신금속처럼 할 때 이렇게 흘러내릴 만한 그런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데, 지금 우진플라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려봤자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 나빠도 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의 흐름이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준수하고 계속 준수할 것 같고, 그리고 이 60주선 부근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지금 2차 불꽃을 날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죽느냐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모아놓고 위로 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보면, 삼성전자는 지수는 이날 저점을 갱신했는데 4월 말보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높습니다. 그럼 시장 대비해서 짧게 볼 때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는 투매가 나오고 뭐 심리가 뒤엉키고 난리가 나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장점, 변동성이 크지 않고 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다소 나은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매수한 게 이 7만 원대 초중반, 그리고 그 뒤에 물타기 해가지고 만들어진 평단을 고려해도 8만 원인데, 8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해도 마이너스 2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오히려 양호한 부분도 있고 물론 손해 보려고 주식 투자한 건 아니지만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떤 투자자들로 인해서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조금 오를만 하면 때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을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삼성전자의 매력이 아주 뭐 형편없다.' 이렇게는 예 평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